저는 사실 그 읽다가 보니까 저는 사실 요즘에 제가 쓰는 그 OTT 앱은 와브라고 부르나요? 그 SKT에서 하는 그 웨이브요. 예, 뭐 웨이브라고도 하고 와브라, 예, 웨이브, 예, 예. 예. 그거를 쓰는데 보다 보니까 저도 넷플릭스도 쓰지만 이게 향후에 지금 디즈니도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넷플릭스는 이제 이미 뭐 강자로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국내에 이렇게 넷플릭스는 이미 들어왔고 디즈니 들어온다는 이런 것들이 여기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국내 그 지금 뭐 웨이브라든지 뭐 지금 또 KT에서 하는 그런 또 비슷한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 국내 시장을 놓고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될 때 그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승자가 누가 된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읽다가 좀 떠오른 그런 궁금증이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걸 좀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실은 뭐 저기 이러한 그 OTT 서비스를 하는 그 서비스들 중에 그 어떻게 보면 누가 제일 먼저 그 정상에 오를 것 이미 저는 넷플릭스는 뭐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예전에 그 왓챠가 창업을 할 때 제가 그 뭔가 이렇게 그 심사를 했었는데 그 왓챠 친구들이 제안한 게 뭐냐면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이 저기 고객한테 제시를 하겠다. 근데 그때는 뭐 넷플릭스도 없었고 뭐 기껏해야 옥수수나 뭐 저기 IPTV 정도가 있었을 정도인데 지금 뭐 몇 년 사이에 엄청 컸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돌린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영상은 이제 추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디즈니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디즈니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파급은 엄청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국내에 있는 사업자들이 이렇게 모여져서 이제 웨이브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거는 별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가격의 경쟁력보다 고객들에 대한 콘텐츠의 경쟁력.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넷플릭스가 들어올 때 야 되겠어? 했던 게 뭐냐면 한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 콘텐츠가 많을 거야. 그리고 한국의 드라마 같은 것들도 없을 거야. 뭐 이런 얘기였는데 결국은 그런 걸 다 수용해서 이렇게까지 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즈니도 아마 그런 전략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영상은 아시다시피 뭐 일본이나 저기 인도나 이런 데는 뭐 엄청난 양과 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외국 기업들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전략들을 이제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미 고객 분석이 다 돼 있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영상뿐만이 아니라 음악의 스포티파이까지 들어온다 그러고 지금 완전히 뭐 콘텐츠의 전쟁입니다. 전쟁. 저는 여전히 넷플릭스에 한 표를 던지고 있는 사람인데 뭐 논리적 근거를 조금 더 봐야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 외부신가 봐요. 네, 운전 중이라서 죄송합니다. 아니, 저기 화면을 주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 소리만 들으셔도 되고요. 네, 네.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그 영상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누가 정말 강자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네. 혹시 예, 그, 양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요즘 재택에 계시니까 영상이나 영화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일본은 어디가 주로 올라와 있어요? 뭐 아마존 비디오나 아니면 일본에 뭐 따로 하는 게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딱히 뭐 어떤 걸 구독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미국에서 이제 생활해서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존 프라임, 넷플릭스 한 가지만 구독하고 있는 건 아니고
경우에는 뭐 한 두세 가지를 겸해서 해서 여기에 필요한 그런 컨텐츠들이 있다면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같은 거를 갖다 그때그때 다르게 로그인해서 보는 것 같고요. 그 일본 상황은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거의 뭐 아마존화 돼가고 있어서 그 뭐 쇼핑은 일단 이제 락텐 뭐 소비 B2C 부분은 뭐 락텐을 일단 이겨나갔고 아마존 비디오가 굉장히 많이 그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있다. 왜냐면 이제 일본의 프라임 고객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프라임 고객은 아시다시피 아마존 비디오나 뭐 뮤직이나 아마존 쇼핑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프라이어티를 주다 보니까 그 아마존 비디오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뭐 다른 굉장히 OTT 중요한 이야기죠. 다른 말씀 있으시면 주십시오. 김대웅 부장님 뭐 의견 있으시면 이렇게 웃지만 마시고 한번 줘보시죠. 아니, 저는 이제 이쪽 분야는 잘 모르긴 하는데, 저는 이제 약간 의학 분야에 있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의학 분야는 다 프리시전 메디슨 혹은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 이게 지금 화두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에 적합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정확히 이제 데이터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사람에 맞는 치료를 하는 거를 이제 요즘 거의 모든 분야 의학에서 프리시전 메디슨 혹은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추천 시스템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상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힐링 이펙트를 줄 수 있는 건데 수많은 홍수와 같은 많은 영상 중에 정말 나한테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누군가가 이렇게 자동으로 추천해 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보통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홍수 속에서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이 많았었고 또 제 주변에는 넷플릭스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드라마 한 번 보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길 것 같아서 겁나서 시작을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적합한 양질의 콘텐츠를 그 사람이 어떻게 찾을 수 있게 해주는가가 승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닐까 이런 막연하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말씀은 맞는 게 제가 오늘 바빠가지고 데이터를 못 찾아봤는데요. 추천 알고리즘, 영상에 대한 추천 알고리즘이 한 몇백만 이거는 뭐냐면 그 알고리즘에 대한 분류를 해서 추천을 해주는 게 넷플릭스가 제일 강하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못 찾아봤는데 몇백만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한 부류로서 제가 생각해 보십시오. 뭐 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가지수가 몇백만 가지 중에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너무도 대단한 거죠. 그 알고리즘은 아마 그게 넷플릭스가 제일 강하답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조금 이렇게 떠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검색 같은 경우에 이제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각 나라별로 이렇게 대부분 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렇게 네이버가 구글과 그렇게 범접하는 아직까지 누가 검색이 1위인지 제가 다시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넷플릭스보다는 웨이브를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한국 뭐 이렇게 그 방송들이 이렇게 마치고 바로바로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그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보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넷플릭스는 사실은 이제 그 정해진 어떤 것들만 이렇게 딱 추려가지고 이렇게 콘텐츠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결국 좀 약점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고 결국 제가 볼 때는 결국 콘텐츠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콘텐츠 싸움에서는 그럼 뭐가 콘텐츠 싸움에서 그 중요한 요소일까 생각해 보면 결국 자본력이 아닐까. 콘텐츠 프로바이더한테 그걸 사가지고 가능한 많은 그런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이 오리지널을 확보하는 것도 사실은 돈을 주고서 확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무님 말씀은 통용되는 거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보통 몇백억씩 들어가잖아요. 자본이 없는 기업들이나 콘텐츠 홀더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디즈니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이런 자본력을 보면 제가 아는 친구가 이제 디즈니 디지털인가 그죠 이러한 걸 하는 친구가 있는데 돈을 정말 엄청나게 써댑니다. 근데 그걸 오리지널을 만드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가입자들에 대한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격을 싸게 해주는 거나 아니면 서드파티들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저기 공유경제 조상구 회장님이 들어오셨는데 먼저 공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고 받아줬습니다. 인사를 좀 나누시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네. 모두 발언을 조금 좀 해주시고 시작을 하시죠. 공유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요.